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은 검찰의 어떤 반발, 뭐 항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냐? 우리 정권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냐? 네. 또 그 뭐 선택적 분노 뭐 이런 것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 48, 잘했다 29였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강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쪽으로 돌파구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민주당의 주장은 정성호의 그거는 그냥 신중히 검토해보라는 의견 제시였지 명이 없었잖아요. 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항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네.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순응한다. 네. 선택적 반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냈었단 말이에요. 무려 이제 18명의 일선지검장,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뭐 서부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이런 일선 검찰이 18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남부지검, 동부지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그때 사이에 있으니까 없었고 이런 분들 빼고 전부 다 이분들이 야 이거 대장동 왜 항소 포기했냐 권한대행 입장 밝혀라 이런 식으로 내부망에 이제 입장문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을 싹 다 강등시켜 평검사로 다 전보시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연 이게 징계가 단행될 수 있을지 혹시 이런 뭐 가능성이나 문제점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은 네. 검찰의 어떤 반발, 뭐 항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냐? 우리 정권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냐? 네. 또 그 뭐 선택적 분노 뭐 이런 것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 그랬죠. 예, 그랬다가 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확전이거든요. 아. 확전. 이 사안은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화수목의 조사에서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 48, 잘했다 29였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오히려 더 강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쪽으로 돌파구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두 가지 정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하냐면 뭐가요? 이거를 주로 이제 항명이라는 뭐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뭐 항명인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주장은 정성호의 그거는 그냥 신중히 검토해보라는 의견 제시였지 명이 없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예.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던 거죠. 예, 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항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거고 하나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다 징계를 하면은 특히 이제 그 검사장 18명은 정확하게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 그러고 이거가 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공동으로 같이 하면 그게 좀 집단행동 성격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설명을 요청해 드린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이 생기면은 그런 게 비슷한 게 생기면은 그것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때는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하고 네. 물론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많이 하지만 이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 이때는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이유죠, 사실.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이유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민주당도 그러면은 이 논리적으로 이게 완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제 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징계까지는 안 갈 거다. 징계까지 검찰에 대한 어떤 그립감을 강화하는 좀 엄포용 가능성이 높지. 이게 실제 다 18명을 다 만약에 이 중에서는 이재명 정부 때 와가지고 지검장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7월에 이제 인사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느냐 정무적으로도 확전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봤을 때 저는 엄포용에 가깝다. 근데 엄포가 아니면 나도 몰라. 그렇죠. 자, 일단 뭐 이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결국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항소 포기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결국 해명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로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원포인트 전보 인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계신 분인데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구자연 현 이제 대검 차장이시죠. 이분이 대변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검사장 승진도 하시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시고 주요 요직을 이제 쭉 잘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분이 왔다고 해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좀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뭐 지금 인사권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갖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뭐 그래갖고 이걸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선택적 반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순응한다. 네. 선택적 반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 아니, 정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그것에 대해서 항명해갖고 그렇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에 넘긴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급시켰잖아요. 진급시키고 훈장 주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구조는 똑같습니다.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걸 따르지 않고 수사까지 의뢰를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뭐 항명, 집단 항명 수괴 뭐 이래갖고 조사를 받게 한 거고 여기는 사실 아까 항명이 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명도 아니다라는 것도 되지만 똑같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엔 실무단에서 판단하기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갖고 있는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 프레임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그 대변인 하면서 당시에 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러 갈등이 있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분이 엄청 그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거나 수상 능력을 입증해서 승승장구를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비주류였죠. 네.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 정도면 내년 10월에 어차피 검찰 없어지니까 그 1년 동안에 맡겨놓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뜻밖의 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임명했다고 보는데 마오쩌둥이 그 1976년에 사망하는데 네. 허거펑이라는 사람한테 이 권력을 물려줍니다. 근데 네. 이 허거펑은 이제 우리말로 화국봉이에요. 그 사람한테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을 시켜야 좀 법무부 안심할 수 장관이나 있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G20 순방을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비상계엄 가담했던 이 공직자들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상필벌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거 뭐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지금 내란 극복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조사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사실 이게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란이라는 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어쨌든 국회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공직자들이 과연 그 밤에 뭐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얼마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었을지 이거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황급하게 뭐 한 밤 11시에 막 보도자료 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좀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과연 이 정부가 왜 해야 하고 있는 건지 김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거 배경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고려들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공직기강 바로잡기 뭐 이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립감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과 맞는 것들에 좀 그런 국정 철학을 더 이해하고 그쪽으로 조금 그립감을 강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에 대한 방향 전환, 네. 이런 정무적 고려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기는 하는데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그래요?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네. 이게 내란 특검이 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국방부에서 이제 군인들이 그때 군에서 그 꽤 많은 군 그 장성들이 그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 서울로요? 예, 예. 그러다가 회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는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러 지금 올라온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특히 12개 이제 막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이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사처리에 대해서 승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투서는 이미 돌고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에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한 게 이런 게예요. 비상계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미국을 포함해서 네. 전 세계에다가 이거는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 공문에 뿌렸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작성한 사람은 이거 불법 비상계엄에 내란에 가담한 거냐 아닌 거냐, 그냥 시켰으니까 일을 한 거냐 아니냐, 네.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무리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도 한 발 물러났는데 그럴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이거를 최소화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네. 공직자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투서 보내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권 초기에 지금 동력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직 사회에서? 전 뭐 예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께서 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TV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정말. 저는 아까 그 계엄버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했었어서 네. 그때 계엄 때 어떤 사람들이 계엄버스 탔는지 네. 뭐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어쩌다 탄 사람들 아,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죠 정말. 제가 어디 공복과에 있는 사람들 얘기 네. 들어보니까 아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좀 타라 아, 라고 대신 해서 탄 대신 사람도 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고 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들이 이게 당시에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인식하고 내가 이 불법 계엄이더라도 참여하겠다 탔을지, 안 이렇게 탔을지.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TF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각 부처에서 인사가 상당히 정체돼 있습니다. 네. 1급들 다 그 사표 받았었지만 사표가 최근에야 수리됐어요. 그렇죠. 지난 5개월 동안 뭐 했을까 보면 아까 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네. 그분처럼 아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아, 이제 속가내는 저쪽 편이구나. 작업을. 이걸 5개월 동안 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뭔가 이제 구실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 TF를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6년 일제 치하 동안에 친일 행정했던 사람들 뭐 역사가 지나도 다 친일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뭐 4시간 반 진행됐었던 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게 업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에 부역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과연 어떤 잣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뭐 휴대폰을 검사하든 뭐 PC를 검사하든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지 저는 본인 편과 남의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밖에는 그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